네, 2025년 4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앞선 방송에서 공직선거법하고 공직선거법 규칙이 서로 어긋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헌재는 이 규칙이 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적법하다고 판단을 해줬어요. 상당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사법부의 독재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김영도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낸 게 있는데 그 사람 말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그는 사전투표 때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가능하죠. 자, 서울 종로구에 전국 각지에 온 사람들이 다 사전투표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 종로구에 있는 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줘. 그래, 이 투표는 종로구에서 발행된 거야. 찍어주면 되잖아요. 뭐 안 될 것도 없잖아요. 그 저쪽에 가서 개표를 하더라도 이거는 종로구에서 찍었구나.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그거 갖고 시비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고, 또 인쇄 나름으로 가름하는 경우에 비해서 대기 시간이, 투표하러 온 사람들이 도장 찍은 것 때문에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쿵쿵 찍어놓고 또 미리 100개는 찍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부정선거 시비를 줄일 수 있으니 편의성을 약간 줄이더라도 오히려 난 거 아니냐. 따라서 이 규칙을 법에 맞게 앞으로 고쳐라 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은 일련 번호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당일 투표날 투표소에 가시면 그 자기 동네 앞에 있는 거 가지고 가시면은 관리관이 도장 찍어준 투표용지를 내주면서 그 용지에 붙어있는 일련 번호를 떼서 그건 자기네 보관함에 집어넣고 주면은 저 안에 들어가서 찍어갖고 투표함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사전투표만은 거기에는 내가 뭐 서울에 사는데 어디 경상도 어디 가서 하면은 관리관이 도장도 안 찍어주고 이미 인사돼 있고 그 일련 번호도 떼지 않고 그냥 용지를 내줘요. 이상하죠. 그래야만 나중에 이제 이게 뭐 몇 명이 했고 뭐가 좀 증거가 남을 텐데 그게 이상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가서 투표하고 난 다음에 그때 회성용 봉투도 같이 줘. 거기 넣어서 보내면은 개표하는 쪽에서 떼라는 거야. 그거 왜 그래? 딴 데는 투표할 때에서 떼는데 왜 그건 개표할 때 떼라 그러면서 왜 헷갈리게 하냔 말이에요. 1년 번호 떼면 되잖아요. 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내가 이제 종로구 사람인데 종로구에서도 동이 다른 곳에 가서 투표할 수도 있죠. 사전투표를. 그런 경우에는 회선용 봉투를 주지 않아요. 왜 안 주냐 이거예요. 그럼 뭐 이상하게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장난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이 공직선거법 제58조 때문인데 여기 사망에 보게 되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줄 때는 자신의 도장을 찍고 일련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성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한테 준다라고 돼 있고, 이어서 제3항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인의 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성용 봉투를 교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86조 3항에서 회성용 봉투를 교부하지 않는 구역은 해당 관할 구역이다. 즉 내가 종로구에 사는데 종로구 내가 사는 동이 아닌 다른 동에 가서 사전투표를 할 때는 회성용 봉투를 안 준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불편해도. 선거는 편의성보다도 공정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헌재에다가 위헌 심판을 했는데 이것도 기각이 됐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사전투표에 사람들이 몇 명이 올지 모른다. 내가 이제 종로구 XX동에서 투표관리관을 한다면 그 동네 선거인 수가 몇 명인 줄 아니까 예측이 되는데 이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관광지 옆에 있으면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서. 그죠? 그래서 사람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투표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련 번호를 떼지 말고 또 같은 관할 구역이면 회생용 봉투를 주지 않는 게 좋다라고 헌재가 판단을 해줬어요.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이 일련 번호를 떼고 또 회수용 봉투를 다 주는 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주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요, 세상이 평등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평등하지 않다고 봐요. 벌써 좋은 유전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게 많아지고 부유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경험을 해서 살아가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거기다 건강까지 좋다면 더 유리합니다. 건강도 안 좋고 가난하고 한 사람들은 공부할 기회도 적고 해서 사회생활 성공하기 참 어려워요. 뭐가 평등해요? 평등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얘기하죠. 내가 많이 배웠고 돈이 많더라도 법 앞에 가서는, 못 배운 사람이더라도 법 앞에 가서는 똑같은 겁니다. 살인을 했으면은 아주 재벌이라도 사형, 가난한 사람도 사형. 그래서 법 앞에서의 평등이 유일한 평등이다 그러는데 꼭 그것도 아니에요. 법 앞에 가서도 내가 돈이 많으면 변호인들을 잘 써갖고, 지금 헌재가 뭐 이상한 말로 다 합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유일한 평등은요, 제가 보기에는 투표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고 무고 간에 딱 한 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도 대통령도 한 표밖에 못 찍고 저도 한 표입니다. 그게 유일한 평등인데, 이 평등만큼은 저는 반드시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편의성 때문에 사전투표를 많이 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높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1년 변호를 안 뗐기 때문에 저쪽에 갖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여기 사전투표 때 관리관은 도장도 안 찍었고, 그리고 같은 관내 같은 구라면은 회생용 봉투에 안 넣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이거야. 내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평등권을, 참정권을, 투표권을 이렇게 훼손합니까? 근데 헌재는 이게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요, 이거 아까 양태호 교수 같은 분들이 이거라도 고치자, 부정선거 뭐 그거 따지지 마, 그거 다음에 하더라도 말을 안 들어요. 헌재 믿고 안 합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투표는 편의성 때문에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제가 이제 공화국을 공부해 보니까 공화국은 일단 재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공화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 같은 때는 국가를 위해 싸우러 갈 수 있는 사람,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무술을 익히고, 그리고 스스로 경제력이 있어서 노예까지 먹여 살리고 다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시민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평민까지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노예들은 절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노예가 투표권을 가진 거는, 해방된 거는 불과 몇백 년 전이죠. 그리고 여성들은 경제 행위를 안 하고 세금을 안 내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투표권을 안 줬습니다. 2차 대전 지나면서 여성한테 줬죠. 지금도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성인이 아니면 안 줍니다. 이런 취지에서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라 일에 참여하겠다,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시민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여성들은 군대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도 시민권을 줍니다. 투표권을 줍니다. 근데 미국은요, 선거라고 하는 것도 이 정치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나 선거를 하겠어 하고 선거인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선관위에서 우리나라 국민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다 선거인으로 올려줍니다. 가서 거기 혹시 내 이름이 빠졌나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다 줍니다, 우리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선거, 투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 나 등록해줘, 미국 시민이니까. 그러면 이제 선거인 명부가 만들어지고, 나는 뭐 세상 귀찮아, 이 빈둥이들 많잖아요, 오따꾸들. 그런 사람들은 안 나가잖아. 그런 사람들은 투덜이들. 그런 사람들은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선거인 투표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는 오따꾸 이런 사람들은요, 되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서 뭐든지 반대해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 공산주의 사상에 쉽게 휘말립니다.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고 돈을 벌고 해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책임 때문에 함부로 다루진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투표율이 다가왔을 때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분들이 누구냐? 사회 경험을 쌓은 40대, 50대, 60대가 60, 70대가 많이 갑니다. 남자분들도 더 많이 가는 경향이 좀 있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 경험이 적기 때문에 나 투표 안 해, 그냥 놀래 이러거든. 이런 친구들은 막상 하라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되게 무조건 좌파적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대학생 때는 상당히 급진적인 좌익 사상을 갖고 있었고 혁명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지금 보니까 참 하나만 보고 딴 거 못 봤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투표하면 누가 유리해져? 좌파가 유리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전투표를 만들어서 너 일하던 틈틈이 와서 얼른 투표하고 가면은 투표 당일날은 놀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투표하기 아주 편하도록 만들어줘야 투표율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투표를 안 할 사람들이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면 사전투표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항상 사전투표를 보게 되면은 좌파표가 많이 나와요. 요거는 전략적으로 사전투표제도를 이렇게 편의성 위주로 올려놓은 거는 좌파의 교묘한 집권 전략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선거인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투표 자격이 없죠. 우리 사회는 항상 투덜이가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나 좀 도와줘 이러는 자들이야. 난 세금 내기 싫어. 근데 나 먹여 살려줘 하는 자들이야. 나 죽으러 가기 싫어. 근데 나 좀 지켜줘. 해외 가서 돈 벌어오고 나라 위해 싸우고 하는 친구들은요. 그렇게 세상을 투덜이로 살 여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보지 투덜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봅니까? 이런 투덜이들이 많이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사전투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편의성을 잔뜩 넣어줬어. 그리고 당일날은 놀 수 있게 해줬어.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사전투표 이 시스템이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시민권을 행사하겠다는 사람들만이 투표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게 당장은 안 된다면 사전투표는 아예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일련 번호도 안 띄고 투표관리관에 도장도 안 찍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거는 좌파를 위한 선거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